주진우 라이브. 2020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 조문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조문을 안 가겠다,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고인의 업적을 추모해야 한다,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고소인 측에서 성추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주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친일파다, 아니다, 전쟁 영웅이다, 고 백선엽 장군의 공과에 평가가 엇갈립니다. 정의당은 친일 인사에 국립현충원 안장이 맞는 것이냐 비판했고, 통합당은 대전이 아니라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친일파를 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고 백선엽 장군 대전 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 릴레이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은 7월 15일 모레까지입니다. 기간 내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결정하고 통합당의 협조를 구했는데요. 통합당은 이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험난한 7월 국회 어떻게 풀어나갈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고민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중국에서 비폭탄이 쏟아져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괜찮으신가요?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라이브 슬로건,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한 줄 써서 보내면 됩니다. 생각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느낌대로, 월요일이니까 조금 힘들다, 이 느낌 담아서 그냥 보내주세요. 주진우 라이브 표현해 주시면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의 장원에게는 치킨 교환권 드리고요. 마지막 날 최종 장원 드리는데 그분한테 큰 선물, 정말 큰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임지영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가볼까요? 박원순 시장이 경남 창녕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오늘 아침 7시 반 서울대병원에서 발인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청에서 연결식을 가졌고요. 코로나19로 연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장례위원 등 100여 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됐고요.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거쳐서 오늘 저녁 선영이 있는 경남 창녕에 묻힐 예정입니다.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2만여 명의 조문객이 빈소와 분향소를 찾았고요.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개설한 온라인 분향소에도 100만 명 넘게 들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치러진 서울특별시장을 둘러싼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5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 때문인데요. 2차 가해가 확산되자 여성단체들이 피해자를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장례위원회 측은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하는 데 시일이 소요됐다는 점을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더불어 고인을 추모하는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해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 내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 치러지는 게 맞느냐고.
네, 박 시장의 빈소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을 묻자 그런 질문을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는 것인가 최소한 가릴 게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민주당 내에선 추후 어떤 공방이 있더라도 일단은 추모와 애도가 먼저라는 분위기입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닷새간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러지는 장례 절차를 비판하면서 조문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문은 개인의 판단입니다. 정의당의 경우 고인과 인연이 깊은 심상정 대표 등 4명 의원이 조문을 했는데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박 시장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고소인이 있는 상황에서 조문이 적절치 않다면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항의성 탈당이 이어졌고요. 이에 반대하는 탈당 거부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고소인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의 변호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또 한국여성의 전화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4년 동안 박 시장의 성추행이 지속됐다면서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서가 시장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신체를 접촉하거나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는데요.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단순 실수로 넘어가라고 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도 성폭력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는 마무리되겠지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고소인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죠. 2018년엔 서지연 검사의 미투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았는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죠.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 시장 죽음을 두고 이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하게 볼 부분이 있는데 이건 본질이 아닌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황 살펴볼까요? 신규 확진자가 62명 늘어서 누적 환자가 13,4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사망자 289명이고요. 5일 만에 다시 60명대가 됐습니다. 60명대입니다. 전혀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은 19명, 해외 유입이 43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중에 서울이 10명, 광주 6명, 경기도 3명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세계 확진자가 계속해서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12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날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23만 370명입니다. 하루에 23만 명은 최고 수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이 6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마스크를 썼습니다. 네. 네, 메릴랜드주의 군 의료센터를 방문했을 때인데요. 나는 결코 마스크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기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일본 상황도 심각합니다. 네, 7월 12일 하루 동안 408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절반인 206명이 도쿄도에서 발생했고요. 지난 6월 28일 100명을 넘더니 7월 3일에는 250명을 넘겼고요. 네. 최근 4일 동안 연속 300명대를 넘겼습니다. 서울에서 만약에 300명대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시장 끔찍합니다만 일본은 지금 4일 연속 300명대입니다. 도쿄도에서. 어디에서요 주로? 유흥가하고 보육원 또 요양시설 등이 주요 감염 경로고요. 네,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2,704명입니다. 아베 정부는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비난할 게 아니라 좀 코로나나 좀 잘 잡았으면 합니다. 최석현 선수를 가해한 팀 닥터죠. 닥터도 아니었어요. 이분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네,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45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네. 대구지검 그 트라이애슬론 팀 가혹행위 특별수사팀은 팀 닥터 안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안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인데요. 숨진 최 선수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팀 내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혐의입니다. 네. 또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하기도 했고요.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선수 개인당 한 달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라고 감독이 주장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그 자격증이 없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은 그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면 의사 행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가혹 행위가 알려진 뒤에 자맹을 해온 안 씨가 지난 10일 대구 한 원룸에서 경찰에 체포됐죠.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판사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물어보는데요. 45분이면 물어봤고 전혀 부인하지 않거나 다른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와 관련돼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 여부 결정은 오늘 밤 이른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네,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간 건데요. 손 씨 아버지가 지난 5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검찰에 손 씨를 고소고발했죠. 네. 범죄 수익 은닉 혐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이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기고 수사 지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려보냈어요. 이거 까다로운 수사인데. 지난 2년 동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고요. 또 미국 자료를 포함해 지난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범죄 수익 출처와 이동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뒷북 수사라는 비판 여전하죠. 비판 받아야죠. 네, 저 검찰이나 경찰의 혐의 적용에 빠져 있었고요. 범죄 수익 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역시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가 있죠. 예. 미국은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한국은 최대 5년입니다. 네. 경찰은 먼저 손 씨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는데 얼마나 자료를 가지고 뭘 가지고 했겠어요. 그 전에 경찰 수사 아주 미온적이었는데 이번에야말로 경찰이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경찰이 이런 수사 잘한다 이런 그 말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못했잖아요 지금껏. 아동 성폭력 여성 성폭력 수사 너무 못했잖아요 경찰. 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난항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죠.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좀 요구안이 조금 격차를 좀 줄였습니까? 네, 경영계 최초 요구안이 올해 8,590원보다 1.2% 깎은 8,410원이었습니다. 조금 올렸어요 이번에는? 내린 거죠. 경영계 요구안은 수정안에서는요? 수정안에서는 1% 삭감한 8,500원을 제출했습니다. 0.2%네요. 그러면? 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라는 게 이유인데요.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안이 좀 다르지만 최초 요구안은 10,000원이었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고요. 한국노총은 9,43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집니까? 네, 오늘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종 수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 중인데요. 네, 최저임금위는 그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자 6차 회의에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죠. 실제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30여 년간 삭감은 물론 동결된 전례가 없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각각 2.7%, 2.75% 인상된 바 있습니다. 오늘이면 내일 새벽에는 나올까요? 내일 새벽 아니면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 의결해야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40년 지기이자 선거 참모였어요. 선거 핵심 참모를 사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시끄럽다면서요? 로저 스톤은 2016년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러시아 게이트의 핵심 인사입니다. 네. 지난 2월 법원에서 의회에 대한 위증과 증인에 대한 위증 교사, 또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방해 등 7가지 중범죄 혐의로 40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감옥 갔죠?
내일 14일 조지아주 연방교도소에 입소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로저 스톤에 대한 형을 감형하는 사면령에 서명했습니다. 갑자기 금요일 날 밤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스톤의 감형 조치에 대해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그들은 정의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비판이 거셉니다. 복역 중 사면도 아니고 집행 전에 사면을 했죠. 네.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범죄 행위에 연루됐음을 보여줄 수 있는 대선 고위 보좌관을 감형한 건 충격적인 부패 행위라고 네. 의회가 조치에 나설 거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비판은 공화당 안에서도 제기됐는데요.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위증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형한 건 전례 없는 역사적 부패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다 질타하고 나섰어요. 네,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은 그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톤은 형이 확정된 준범죄자다. 2년여에 걸친 수사 결과가 심한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부분적으로 무력화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측근이 감옥에 갈 예정이었는데 사면해서 죄를 없애줬습니다. 2013년 1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천신일 자신의 측근이자 선거 참모였죠. 핵심 참모들이었는데 사면했어요. 이분들은 감옥 갔는데 부패 혐의로 감옥 갔는데 감옥에 있지 않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서 히히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아무도 뭐라고 하는 그 소리가 없었어요. 비판도 별로 없었습니다. 2009년에 12월 31일 날 이건희 삼성 회장을 단독으로 사면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얘기했었는데 언론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무리한 사면 이후에 언론과 정계에서 계속 비판하는 거. 근데 왜 우리는 비판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스 임지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730님이 어느 때보다 공정한 보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들은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론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공정보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빨리 보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있는 사실만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도했으면 합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지켜보는데 언론이 너무 나서서 오보를 양산하고 있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박윤창님, 분당구 구미동인데요. 비는 소강 상태, 예보보다 빨리 개일 듯합니다. 그래요. 개인단이 다행입니다. 3343님. 여기는 충남 아산입니다. 전국으로 뻗어가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날씨는 흐리고 보슬비가 내리고 그 사이로 주진우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슬비가 내리고 그 사이로 제 목소리 괜찮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배영식님, 여기는 창원입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비가 오지만 아직까지 별 피해는 없습니다. 두 죽음에 대한 논쟁처럼 비도 이만 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3597님, 비 와서 쌀쌀하니 더운 날씨가 그립네요. 인간이란 참 잘 있는다. 그죠? 잊지 않고 기억할 건 주진우 라이브가 다 챙기겠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가 다 챙길 테니까 편히 좀 쉬십시오. 6313님, 비가 와서 도로가 많이 막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제발 양심 운전 부탁드립니다. 끼어들고 꼬리 물기 하지 맙시다. 네, 끼어들기 꼬리 물기 하지 맙시다. 우리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빗길에 오후 통행량도 늘었고요.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먼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월곡 분기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군자 분기점부터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수원과 판교에서 막힙니다. 양재에서 한남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쪽으로 흐름이 더딥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나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이후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으로 양평교 부근에서 사고 났던 여파로 금천 부근에서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부근까지 1시간 2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으로는 홍은램프 3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고요. 여파가 금세 늘었습니다. 종암 분기점에서 홍은램프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힌트, 주진우 기자가 라이브로 진행하는 KBS 1라디오 방송.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로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정답이 청취율 조사의 정답입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10일 별세한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장지가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현충원 안장을 철회해야 한다. 친일파 백선엽이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닌 야스쿠니 신사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아니다. 대전도 안 된다.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양쪽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혹시 빈소에 다녀오셨나요? 2시에 빈소에 갔다가 지금은 전화 인터뷰를 위해서 전화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은 저기 군인 출신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간 정치학자 출신입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뭐 군으로 3년간 네. 중위로 복무한 적이 있고 중위로 복무 중에 백선엽 장군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아, 만나뵌 적 있어요. 백선엽 장군을 그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네, 백선엽 장군을 중위 때 배웠고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 세미나장에서 만나고 그 뒤로 계속 만나왔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수원백과 같은 본 일가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 장군님도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이태원 집에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도 하고 저 가족도 불러서 한번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뜻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또 이번에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다부동 전투 인근 지역에 제가 중학교 시절 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우리 한국 전쟁사 또 냉전사에 있어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영웅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부동 전투 사실 지금 곧 8월이 시작됩니다만 한국 전쟁이 난 8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에 그 대구 지역을 지켜내는데 1사단 사단장을 맡고 있었죠. 북한군 상계사단을 막아내어서 오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런 역사적 공헌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백승주 전 의원은 그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을 지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 출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역대 차관들이 군 출신이어서 예. 뭐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군인으로서는 그 다부동 전투 승리 이끌고 군인으로서는 업적이 있는데 그 전에 독립군을 탄압하는 특설대 간도 특설대 장교였다, 친일파였다 이런 주장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오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백선엽 장군에 대해 평가를 했어요. 백선엽 장군 같은 영웅 덕분에 한국은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고 했고 또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 장군은 미국 독립전쟁 승리를 이끈 조지 워싱턴과 같은 한국군의 아버지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제 벨 장군이 전 연합사령관이 조지 워싱턴과 같은 장군이다 했는데 지금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조금 동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내가 또 그 당시 가치가 오늘의 미국의 가치, 인종 평등의 문제 이런 오늘의 가치 속에서 동상에 붉은색으로 엑스프레이를 손상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도 100세까지 사셨는데 그 42세에서 45세 그 사이에 일본군 장교로 있었던 부분은 본인이 숨기지도 않았고 역사의 기록으로서 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회고록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과 가 중에서 그 3년에 해당되는 기간은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역사학자들 또 일반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던지고 그것이 후시에 또 교훈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오늘의 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입장,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입장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장군이란 그런 평가를 자기 있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친일 이력에 대해서는, 친일 경력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고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장례 기간에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진행자께서 친일 경력 계속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자꾸가 아니라 지금 질문 처음 한 건데요. 네. 저는 그렇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본인이 살아계시기 전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본인도 생각할 일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는 우리가 그 앞에 조선 왕조가 잘못해서 그 시대 지도자 잘못 나라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시절 상황 속에서 모든 그 당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100세 기간에 3년간의 가오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그런 논란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건국 이후에 오늘의 대한민국 국군의 초석을 닦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킨 부분, 오늘 대한민국 지킨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집에 이렇게 그 의원님 이렇게 그 초대해서 밥도 주고 그랬다는데, 밥은 꼬라 했는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안 가? 이태원 집에는 안 가셨어요? 이태원 집에 놀러 오라고 몇 번 연락을 했었는데 안 가고 발행사장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제가 중국의 북경대학 북경대학에 방문 교수 일 때 하루 종일 안내 역할을 해서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백선엽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기억력이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눠보니까 기억력이 좋고, 진솔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직에서 물러나면 부하들에 대한 태도들이 자기 제일 밑에 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면은 참 제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 한참 후배인 사령관 보고도 존칭을 쓰는데 무한의 경의를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직책을 물러나면은 그 후배 장군들 사령관들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후배의 지위를 존중해주고 참 만강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때 67, 68 때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러나면은 후배들에게 저렇게 경의를 표하는구나. 저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국가장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할 부분이 있고 규정을 넘어서야 할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고 또 국가적 공헌, 또 대한민국 공헌 이런 부분을 하신 분들은 그분의 그 공헌을 고려할 때 규정을 넘어서서 그 국가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도 이제 국방 차관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이 있어서 예. 그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어떤 정부가 좀 더 통 큰 결정을 했더라면은 국가 통합 또 대한민국 정체성을 이렇게 국내외에 보여주는데 또 북한에 보여주는데 도움이 안 됐겠나 생각해서 국가장도 한번 검토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건 떠나서 이렇게 통 크게 국가장,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서 안장한다는데 그 유족들도 여기에 만족한다는 입장인데 서울 현충원으로 안장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비슷한 취지인가요? 예, 이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장군묘역이 있습니다. 현충원은 국방부 관리하고 대전 현충원은 보훈처 관리하는데, 그 장군묘역에 그 묘역이 이제 다 포화 상태라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다 찼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많은 장군들이 지금 대전 장군묘역에서 장지를 제공하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입장을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유족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런 게 언론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마침 빈소에 가서 육군이 사실상 장례위원회를 끌고 가고 있는 육군협회 고위 관계자를 만나니까 그 만족이란 말이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어쩔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한 대로 정부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일을 해야지 유족이 만족한다. 뭐 유족을 제가 못 만나봤, 잠시 만나 이야기를 안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런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좀 앞에 전례들도 있죠. 네. 최명신 장군 경우에도 사백묘역에 간 경우도 있고 전임 역대 대통령들도 특히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또 특별한 묘역을 또 만들어서 있었는데 정부 결단하면은 뭐 가족들이 원하고 또 사회 통합을 위해서 서울 현충원에 묘지를 제공했더라면 좋지 않겠나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서 묻습니다. 훌륭한 전쟁 영웅이 많죠, 우리나라에. 훌륭한 전쟁 영웅요. 예. 전쟁이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관군의 영웅보다도 의병 속에서 영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기 백 의원님, 저기 6.25 전쟁 영웅은 또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예. 많은데 왜 친일 행적이 있는 백선엽 장군께서 유독 그 6.25 전쟁 영웅으로 높게 평가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쟁사라고 이제 하면 전쟁사에서 6.25 전쟁의 어떤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데 있어서 물론 우리 학도배에 많은 우리 그 장병들이 그걸 했지만은 그 다부동 전쟁사를 보면은 거의 다부동을 뺏기면은 유엔군이 오기 전에 우리가 거의 뭐 그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반전시켰습니다. 네. 그 한 6,000여 명의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그 전쟁을 지휘하면서 솔선수범했죠. 예. 내가 물러서면 내한테 총을 쏘라. 그러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반전시켜서 다시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런 전쟁 사적인 어떤 그 영웅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예. 토대로 해서 미국 NSC라든지 미국 역대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지휘력, 통솔력, 그 역사적 의미 그게 무너졌으면 동북아 질서도 다 바뀌었어요. 그 53년 이후에 52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없는 거죠. 없는 가운데 동북아 지도가 그려졌는데 그것을 막는데 여러 역할이 있었지만 백선엽 장군은 군인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군의 역사에서 광복군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 왜 그 광복군보다 이 친일파 출신 군인이 더 이렇게 평가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23살, 25살 된 중위 장교를 갖고 친일파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다기 정치인들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다기 경제인들은 그래서 광복군 또 우리가 그 분단의 역사 속에서 사실 자유운동과 관련돼 있던 광복군에 있는 분들이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수호신이 되어 있는 광복군 출신이든 6.25 영웅이든 이런 분들 다 우리 높게 평가하고 또 추모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역사에서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이언트 거인이라 생각합니다. 영웅이라 생각하고 거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형성했고 하는데 그 군인으로서 한가운데 서 있었고 오늘 미국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평가한 대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번영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기여를 한 거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원웅 광복회장 모셔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백선엽 장군이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장지가 확정됐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정치권 의견이 분분한데 백승주 의원님 얘기 들으셨죠? 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방금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고 네. 제가 오늘하고 시대 거인이고 영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장님 그래요?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백선엽 씨가 사실 독립운동가를 학살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윤봉길 의사께서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네. 즉사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의 육군 대신 그리고 관동관 사령관을 지낸 시라카와 요시노리입니다. 네. 근데 백선엽 씨가 그분을 얼마나 흠모하고 존경했던지 이름을 자기 창씨 개명을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했어요. 근데 그분을 국군의 아버지라든지 영웅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윤목일 의사는 어떻게 되고 그 백선엽 때문에 간도 특설대에서 죽은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까 네. 백승주 전 의원은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다. 동북아 질서가 바뀌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저는요. 제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외교정책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외교 통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메가더 그 사령관 시절에 해방 직후에 메가더 사령관 미국 국무성에 보고한 여러 가지 문서를 제가 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 문서에 여러 가지 문서에 일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남한을 사실 독립국가로 인정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미일 동맹의 전초기지로 삼아야겠다 예. 하는 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남한에 말 잘 듣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독립군 출신들이 집권하면 골치 아프다. 친일파들을 기용을 해야만 그들이 미국에 다 충성을 다한다. 심지어 일본이 정계 원로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말입니다. 우리 남조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해놓은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 친일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란하게 조선 사람을 잘 다룹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왜 미국을 위해서 충성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메가더는 독립군이나 임시정부가 들어온다니까 다 해체하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을 한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미 군정하에서. 네.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부름 시키라니까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예. 뭐 심부름 시키려면 영어 말귀를 알아들어야 영어 군사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었습니다. 네. 국군의 인맥을 보면요. 초대 육군 참모총장에 일제 때 독립군을 토벌한 사람 많았고 제2대 육군 참모총장도 독립군 토벌 때 하던 사람이고 제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이제 숨이 가쁘네. 21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독립군 토벌 때 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슬픔이 예, 거기서 슬픔인데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백선엽 같은 사람들은 유럽 같은 기준이면은 네. 나치 협력자들은 극형에 처했잖아요. 네. 다 극형에 처해야 될 사람이죠. 그 장군이 될 사람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들이 일제에 빌붙던 사람들이 다시 미국에 빌붙어 가지고 장군 되고 되면서 해방 이후에도 백선엽이가 군대 육군 정보국장을 했습니다. 네. 그 악명 높은 서북 청년단. 네. 그 사람 중심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강간했습니다. 국군의 이름으로. 네. 강원도 인제에서 경상북도 영천, 청도, 경산, 거창, 심지어 지리산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강간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제 때 독립군 토벌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해방 이후에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나라를 지켰다고요? 근데 예. 회장님, 예. 우리 전쟁 영웅이 많은데 예. 왜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전쟁 영웅 6.25 전쟁을 다 혼자서 치른 전쟁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백선엽이가 그런 편찬위원회, 네. 전쟁사 편찬위원회 책임을 맡았었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미화한 것도 많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백선엽이 전사도 진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봐야 돼요. 아이고, 네. 일단 군에서 그러면 백선엽 장군이 역사 편찬위원회, 전쟁사 편찬위원회를 장악하고 그 책임지고 자기가 썼죠. 자기 휘하에서. 아, 그래요? 예. 다부동 전투가 6.25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나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그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인 건 맞죠. 맞는데 예. 아무튼 전쟁사를 예.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만졌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요.
그 대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장관도 하고 또 굉장히 큰 부를 이렇게 축적하셨는데 그렇죠. 그 이후의 행적은 어떻게 봅니까? 요즘 같이 좀 투명한 사회 같으면은요. 저는 지금 이명박거나 박근혜가 지금 여러 가지 부정이나 부패 이런 걸로서 벌금도 해서 몇십억씩 하고 하잖아요. 감옥도 가고 그랬죠. 만약에 요즘 같은 사람은 세상이 요즘처럼 맑아지는 세상이었으면 그런 게 문제가 다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군이 지금 그 뿌리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선엽 비록 일제 때 우리가 피압박 민족으로서 식민지배에서 협조를 해서 어쨌든 거기서 일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백선엽 장군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는 안 하고 사실은요 20년 전에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말로 자기가 쓴 평전에서. 평전을 썼어요. 자기 자서전 같은 걸 일본에서 썼는데. 나왔죠? 근데 그 자선을 전해보면요. 오히려 간도특설대의 활동을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 간도특설대가 아주 우수한 조선인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총검술이나 검도 사격 경기를 잘해가지고 다른 조선인 군대 그 조선인들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다른 만주군들보다 항상 우수한 그런 경기 같은 거라면 정연대하면 1등을 했다. 그 최정예의 부대였다. 그리고 그 전과가 간도특설의 전과가 항상 대서특별한 만한 그런 전과를 냈다. 독립군들을 토벌해서요? 토벌해서. 그래서 말만 들어도 독립군들이 간도특설 때 말만 들어도 독립군들이 도망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게 실제로 잘했다는 얘기죠. 자랑한 얘기죠. 그 일본말로 된 우리말도 아니고 일본말로 된 자기 자서전에 20년 전에 쓴 얘기입니다. 네. 3629님이 역사의 슬프고 어두운 진실입니다. 김우성님은 슬프고 슬픈 역사 어찌하오리까. 독립군 후손은 모두 궁핍하게 살아서. 회장님, 그래 친일 판데 그래도 전쟁의 공로가 좀 있으니 대전 현충원에 이렇게 안장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서울 현충원으로 당장 모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법으로는요. 본인이 대전 현충원을 가겠다 그러면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장군을 지낸 사람이 대전 현충원에 가겠다 그러면 막을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거는 현행법대로 해도 좋은데 제가요 지난 총선 즈음에 전국에 있는 총선 어느 당을 막느라고 무소까지 1,10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네. 그래서 1,909명에게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설문조사인가 하면 하나는 국민묘지법을 바꿔서 네. 그걸 친일파들을 친일명사에 있는 사람들을 그걸 이장을 하든지 현충원에서 이장하든지 만약에 그건 가족들에게 맡겠다. 이장 안 해도 좋다. 네. 이장을 안 하면 그 자리에 놔두고 거기에 친일 행적비를 세우겠다. 예. 그런 법을 만들자 했더니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190명이 찬성을 했어요. 선거 전에는 하죠. 그런데 그중에 84명 중에서 그중에 통합당도 84명이 당선자 중에서 절반이 넘으면 44명이 찬성을 했어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찬성을 했어요. 찬성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의 한 의사 표시에 대해서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선거 끝났잖아요. 그거 되겠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백선엽 장군이 어떻게 기록되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꼭 백선엽 장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숙제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은 야당과 싸우다 무너진 게 아니라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도 한평생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지금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역사의 진실이 그는 분명히 진실이 편이 이긴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사회 세력, 정치 세력들이 역사의 진실과 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일본 대기업 한국인 거짓말 민족, 자인이치 죽어라, 도 넘은 혐한 한겨레 기사입니다. 일본 굴지의 부동산 대기업인 후지주택이 장기간 한국인은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 자인이치 제1한국인들은 죽어라, 이런 혐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사내에 배포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는커녕 사상의 자유에 큰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본질, 일본인들의 본질 바뀌지 않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지필진, 류석춘, 송영길 의원 등 고소.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류석춘 연세대 전 교수, 이분들이 반일 민족주의 관련돼서 그 얘기한 송영길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조선인 학살 거론하면서 위기 속 한끼 경고.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배타주의가 굉장히 대두하고 있어서 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소설가가 예를 들어 간도 대지진 얘기를 했는데, 간도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처럼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간도 학살은 어떤 사건이냐면 1923년 9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간도 지방을 강타했어요. 도쿄 지방을.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을 대량 학살합니다. 일본인 자경단이라고,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그런 청년단이, 우리나라 서북 청년단처럼 청년단이 갑자기 중국인, 그리고 사회주의자 그리고 한국인, 조선인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해했어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요. 6,000명, 7,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양심 어린 사람들의 몇 마디 얘기뿐이었지,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진상규명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강심장만 오세요. 비명금지 놀이공원. MBC 기사입니다. 놀이공원에서 가장 아찔한 게 뭔가요? 롤러코스터잖아요. 360도 막 계속 몇 번씩 회전하고. 그런데 일본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마스크를 쓰고 비명도 지르지 말고 무덤덤하게 타라고 일본 보건당국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비명을 지르면 침방울로 인해서 뒤에 탄 탑승자나 밑에 있는 탑승자들한테 감염될 수 있다는 건데 마음속으로만 비명을 지르랍니다. 일본인들 참 신기합니다. 일본인 특성 좀 신기합니다. 그런데 것과 다른 민족성, 우린 그런 기사 쓰지 맙시다. 죽어라, 그런 얘기도 하지 말자고요. 이런 얘기하면 이런 일본인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남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 피해를 돌리고 전가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저들은 낮게 가도 우리는 고상하게 갑시다. 고귀하게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탈출금, 새끼금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철창 말고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동물권 행동, 동물권을 위해서 행동하는 카라라는 단체에 따르면 1980년대 정부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사육곰을 수입했어요.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번식시켜 해외에 수출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곰 들여와서 쓸개 이게 떼고 곰발바닥 떼고 그다음에
간에 동물한테 이렇게 빨대를 꽂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곰 농장이 있었는데 문제가 돼서 그 93년에 정부가 곰 수입 금지키로 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때 수입됐던 곰이 전국의 30농가에서 430여 마리 사육곰이 갇힌 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곰들은 너무 좁은 우리에 있어서 좌절감과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곰, 피, 발바닥, 웅담, 나쁜 인간들이 곰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동물들한테 너무 잘못한 거 많습니다. 지구 괴롭혔는데 곰한테도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곰아 미안해. (8113님이) 주진우 라이브 주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필 안 쉬고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안광희님은 슬로건 참여합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진실, 들어도 못 믿을 진실. 주진우 라이브를 듣고 나면 입맛 찾았네. 이거 효과음을 중간에 넣어주면 된다고 디렉션까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877 껍데기는 가라 주진우 라이브,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슬로건이 좋은 슬로건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요. 네, 걱정입니다. 잠시 쉬었다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